2020년 어린이집 평가지표 사용료 교직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 평가지표에는 보육교직원 처우와 복지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에는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나 예방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네요.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다 Y로 평정돼서 Y 개수가 3개 이상이면 뭐예요? 우수라는 평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마련하셔가지고 모두 다 우수 평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3-1 평가 항목입니다.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이 평가 항목에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서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기록과 면담으로 살펴봅니다. 두 번째,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문서화되어 있어 접근 가능한 곳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를 기록과 면담으로 보게 되고요. 세 번째,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기록과 면담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세 개 모두가 Y로 평정되셔야 됩니다. 첫째,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상호 날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상은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자가 원장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원장도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있죠.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 이 내용이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예전에는 한꺼번에 서면 결의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보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놨다면 이제 그런 거는 인정되지 않고요. 아예 근로계약서 내에 휴게시간이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그 부분 수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업규칙이 문서화되어 있고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 취업규칙은 보육교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이 중간에 수시로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근로계약 기록, 확인 자료를 보시면 근로계약서에 있거나 취업규칙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말고 이제 취업규칙 같은 경우라면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사실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업무하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게시한다든지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수와 관련한 규정이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봅니다. 자,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는지를 보는데요. 대상은 고용된 원장, 담임 교사, 반을 맞지 않는 모든 교사를 다 포함합니다. 보수 관련 규정에는 임금, 경력, 시간의 근무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 안내에 규정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보육교직원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규정한 임금 기준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모두 납부했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4대 보험 납부료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3- 항목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두 가지의 평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면담을 통해서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회를 제공하시고 서비스를 안내하는 원장님들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보는데 이 내용은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와는 별도로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된 아동학대 예방교사와 스트레스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그렇죠? 이런 것들 안내를 해주시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과 여행을 떠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교육과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와는 별개로 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정신건강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지,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인성 및 감성 체험 교사 연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직무 스트레스 해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직원 회식, 동호회 지원, 연수, 온라인 전문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에 실시할 수 있고 또 유관기관과 안내할 수 있는 활동들,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런 프로그램 등을 좀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에서 교직원들에게 안내할 만한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교직원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 전문 상담, 심리상담 서비스 하고 있어요. 1대1 개별 상담도 하고 있고 스트레스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제 아동이 너무 힘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관찰 상담도 가고 관찰 상담을 통해 선생님을 지원하는 방안도 찾으니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우리 상담 전문 요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도 이제 이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사 인성 프로그램이죠. 마음성장 프로젝트 이것도 교사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이런 곳에서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은 교사 회의 때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두 가지 평가 기준이 모두 다 Y로 평정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는데요. 복지를 위한 노력, 포상휴가, 상여금, 명절 선물, 보육교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이런 복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지를 이제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록 확인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장 평가월 기준으로 1년 이내 실시한 기록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육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근거, 만약에 이제 명절 선물이나 상여금이 있다 이런 경우는 뭘 보면 될 것 같으세요? 지출결의서나 아니면 아예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들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복지 혜택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골고루 제공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복지 혜택이 특정 보육교직원에게만 제공되면 안 되고요. 모든 보육교직원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화를 보면 다 같이 보고, 그쵸? 밥을 먹으면 다 같이 먹고, 상여금을 주면 상여금을 다 같이 받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공통으로 좀 제공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복지제도는 스트레스 완화와는 별개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4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라는 평가 지표가 있네요. 이 평가 지표에는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평가 항목 중 Y가 3개일 경우에 우수 평정을 받게 됩니다. 우선 4-4-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 두 가지 평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Y로 평정되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보육교 직원들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보육교 직원에게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Y로 평정되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육교 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연간 교육계획이 보육교 직원들의 경력, 직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간 교육계획안 안에 직무 승급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또 경력과 신입 이런 내용들도 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전교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의 어떤 계획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계획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무교육과 기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이 연간 교육안에 반드시 반영되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교육만 있거나 아니면 직무 승급교육만 있거나 아니면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만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원장과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해당이 되고요.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모든 보육교 직원에게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록과 면담으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원장과 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경과됐을 때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3년 안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직무 교육으로 받았으면 이제 반드시 한 번은 오프라인 교육을 받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의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원장과 담임교사, 연장 전담교사라는 것, 증빙서류는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이수증, 교육통합관리 시스템, 경력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새롭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신입교사가 있다라고 하면 원장님은 가장 먼저 직무교육을 받았는지의 유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받았는지, 오프라인 교육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서 혹시 이제 다음에 도래될 이번에는 만약에 오프라인을 했다. 그럼 온라인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을 이번에 받았는데 다음에도 온라인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꼼꼼하게 이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과 모든 보육교사 대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이 연 1회 이상 이루어졌는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데요. 대상은 원장과 담임교사입니다. 내용은 역량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이고요. 자체 교육 가능하고 외부 교육도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되고요. 현장 평가율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이 선생님들마다 한 번씩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만 너무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균형, 그쵸? 경력교사와 신입교사, 그리고 이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계획되어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요에서 원장과 교사의 직무의 정해진 기간은 언제인가요?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일반 직무교육으로 인정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네요. 원장과 교사의 직무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는 보육교 직원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0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수하지 못하면 1차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잊지 않으시고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4-5-2 평가 항목에서는요,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지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한계가 Y로 평정되셔야 합니다.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일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원장이나 외부 전문가가 일과 및 놀이 중에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찰한 후에 지원한 기록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이 있으셔야 합니다. 연 1회. 대상은 담임교사예요. 단 입사 3개월 미만의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을 확인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관찰 및 지원 관련 기록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필수 기재사항이 일시, 관찰자, 관찰 내용, 평가 및 지원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셔야 합니다. 궁금해요에서 한 반에 교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별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및 지원을 실시해도 되나요? 반별로는 안 되죠. 그래서 원장 또는 외부 전문가는 해당 교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한 반에 2명의 교사가 있다. 그쵸? 투단임이다 라고 하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마다 그 관찰 포인트가 다르고 지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기록 관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필수 기재사항, 일시, 관찰자, 관찰 내용, 평가 및 지원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도록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4-4-3에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한 가지 평가 기준으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교사별로 연 1회 이루어지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네요. 첫 번째,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지는지를 기록과 면담으로 보게 되는데요. 원장이 연 1회 이상 교사별로 근무평가를 실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은 담임교사, 반을 맞지 않는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자,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한 해 1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안에서 이제 평정이 되는 거고요.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평가, 동료평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근무평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N평정에 준하는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평가를 해야 하냐? 원장이 연 1회 이상 교사를 개별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기록 확인 자료를 보면 교사 근무한 평가 기록이 연 1회 이상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업무 태도,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동료 관계 등을 근무평가 내용으로 담아서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해요에서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로 실시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었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교사 자신이 실행한 업무 수준과 앞으로 시행 보완해야 할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장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 동료평가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 항목에서는 반드시 원장이 교사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원장이 교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